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치를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분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나 성향을 미리 파악해서 배려를 해주게 되죠. 또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해서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성격인 분들 중에 성공한 유명 연예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아이유입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아이유는 예민한 성격이라 수면도, 식습관도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아이유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음악과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예민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인의 예민함에 대한 내면의 감정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민한 성격을 잘 관리한다면 삶의 불편함이 아니라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민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장점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예민한 분들에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민함은 무엇인가?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작은 문제가 큰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상처를 받기 쉬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민함은 무엇일까요? 전체 인구 중에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며 예민함이라는 특성을 측정하는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민함은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의 한 측면이며 이는 사람마다, 문화마다, 심지어는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예민한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가 도입한 개념으로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구의 15에서 20%가 이 부류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특정 인구 집단이 보다 민감하게 외부 자극을 처리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특성이 유전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론 박사의 연구는 이러한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기쁨, 슬픔, 사랑 등의 감정을 더 깊고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적 표현과 창의력에서 독특한 재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감정적 고통을 겪을 위험도 더 큽니다. 시끄러운 소리, 밝은 빛, 강한 냄새 등에 대해 평균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자극은 예민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기분 변화나 미묘한 사회적 신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때로 오해나 갈등을 쉽게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는 자기 이해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과도한 걱정이나 자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심하다,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 생각이 너무 많다 와 같은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으로 자기 비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이해하고 예민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야 라는 자신의 믿음으로 본인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다. 예민함의 장점과 단점. 예민함을 관찰한 실험이 있습니다. 1980년대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과 그의 연구진은 약 500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1년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곰돌이 푸 인형을 매달고 희석된 알코올에 적신 면봉을 아기들 코에 가져다 대며 괴상한 합성 음성으로 말하는 것 같은 얼굴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아기들 일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45분 동안 내내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고 반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발을 차며 몸부림치고 등을 구부리며 울기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케이건은 이 아이들을 고반응성이라고 분류했고 이 아이들은 환경에 더 예민한 것으로 보였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기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아기의 기질이 평생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고반응성 유아들이 3, 40대의 고반응성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 앞에서 긴장하고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며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좋은 경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환경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더 깊이 처리하며 결과적으로 그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정보 처리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예민함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것과 그 정보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그것과 다른 기억, 지식 또는 아이디어와의 연결점을 찾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예민함은 본질적인 기질이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런 예민한 기질을 단점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넌 너무 과민 반응이야. 라며 예민함을 부정적 요소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민함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 단점을 제대로 이해해서 예민함의 단점을 강화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외부 자극이나 감정적 충격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더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공감 능력이 오히려 타인의 행동과 표정을 오해하며 부정적 감정 반응을 과하게 만들어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곱씹는 경향이 있어 자책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서 스스로 타인의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부정적 해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행동과 결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연습도 해봐야겠습니다. 장점을 강화하려면 예민한 성향의 분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성향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의 상황, 환경, 나의 감정 등을 보고 불편하고 싫었다 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했으니 예민한 성격의 장점을 강화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서 강박적으로 자신만의 원칙, 규칙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만의 루틴을 마련했지만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루틴을 실행할 때도 의식적으로 심리적인 약간의 여유를 마련해 두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의도치 않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려면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런 성향으로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어떤 상황에서의 예민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비판적 사고나 부정적 감정을 당연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발생되는 무의식을 알아차리려면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성찰을 위해서 명상, 일기 등으로 자신의 내면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또는 다른 예술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참고 지내왔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조금씩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참기만 한다면 참고 있던 감정이 나중에는 한 번에 터져 오히려 죄책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편안하고 친한 분들에게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주변인들을 늘리면서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는 외부 자극이 많고 민감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마음 편한 상태가 되는 시간, 장소를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민한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